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기초화학 수학입니다. Mathematics for Physical Chemistry 제23장 Numerical Method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제 뭐 수학을 어떻게 이제 물리화학을 하는데 또는 일반적으로 화학 이론을 공부하는데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참 여러 가지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서치 연구를 시작하게 되면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한 문제들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교과서에 있는 것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쭉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large가 다 붙어요. large system of algebraic equation, 2원 1차, 이 3원 1차, 1, 2방정식 이런 거를 넘어서서, 이게, n1, n차, 이런 식으로, large system of algebraic equation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인테그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대수적인, 애널리티컬하게 풀 수 없는 거, 애널리틱 솔루션이 없는 거, 누메리컬하게 해야겠죠. 이제 그런 거 해야 될 때가 있을 거고, 다음에 또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인데 매트릭스 다이고널리제이션 할 텐데, 그러니까 주로 하밀토니안 매트릭스 우리가 다이고널라이즈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100 by 100 넘어서 1000 by 1000, 1000 by 1000 이런 거 손으로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기껏해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했던 것이 이제 2 by 2, 3 by 3 또 좀 이제 복잡하다고 하는 그 교과서 문제는 이제 6x6 벤젠이죠. 납살렌도 다른 교과서에 있어요. 그건 10 by 10 매트릭스 이렇게 하는 건데 참 몇 시간 동안 앉아갖고 꾸준히 실수하지 말고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컴퓨터를 사용해서 풀면 상당히 쉽게 뉴메리컬 메소드로 하면 그냥 순간적으로 1초 안에 이렇게 다 1초도 안 걸리죠.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교과서에서 1장서부터 23장까지 다뤘던 것을 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컴퓨터를 사용해서 알고리즘을 가지고 풀더라도 또 코딩을 하더라도 좀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 잘할 수가 있고 또 예상되는 문제를 좀 파악하고 있을 수가 있고 또 뭐가 좀 잘못됐을 때 그 문제점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실력이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메리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 교과서에는 이제 표본 문제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리서치 문제를 하자면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보통 우리가 교육적인 입장에서 꼭 알고 있으면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뤄볼 텐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일단 근 구하는 거죠. 우리가 2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 갖고서 할 수 있는데 보통 알지브레이크 이퀘이션에 대해서 이제 3차, 4차 방정식 또는 이제 그런 이제 대수함수가 아니더라도 대수함수긴 애들은 이제 로그라든지 익스포넨셜이 들어간지 사인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좀 초월함수가 들어갔을 때 이제 근을 구하는 이제 그런 문제 또는 이제 적분을 하는데 이렇게 애널리티컬하지 않기 때문에 뉴메리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적분들. 자, 적분하면서 제가 좀 재밌는 테크닉 하나 말씀드릴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뉴메리컬하게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시리즈를 가지고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2의 마이너스 x, 2의 x승은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x제곱 플러스 3 팩토리얼 x 함수 이런 거. 근데 이제 중간에 자르잖아요. 트렁케이트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르잔드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든지 이런 거 풀어서 할 적에 이렇게 발산을 하니까 중간에 자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그 에러가 시리즈의 서메이션을 했을 때 에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문제를 또 컴퓨터로 계산해 보면 거기까지만 계산해 보고 나머지를 정확한 값을 안다면 에러를 구해낼 수도 있고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리니어 알지브레이크 이퀘이션인데 굉장히 큰 거.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 푸는 방법 이런 것들 4가지 정도를 저희가 누메리컬 메소드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이번 장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루트 구하는 문제인데요. 방법 자체를 뉴턴 랩선 메소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뉴턴 랩선 메소드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이것은 우리가 1차 도함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차 도함수 사용하는 방법인데 보통 이 빨간 선이 식이에요. 그럼 이 근이 어디 있습니까? x 스타를 붙인 거 x축 만나는데 근이 있겠죠. 여기까지 찾아가는데 하나를 일단 대충 이렇게 게스
대충 하나 값을 좀 짐작을 하죠. x0를 짐작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기울기를 구합니다. 그 x 프라임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f 프라임, 죄송합니다. 이 직선이, 이 빨간색 곡선이 f예요. 그래서 그 함수의 f 프라임 도함수를 구하면 xn의 수, x0의 수가 있어요. x0의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x0에서 x1 사이 분의 여기 함수 값에서 0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f0 마이너스 0, f0 마이너스 xn에서 하니까 x0에서 하니까 n이 0 지금 시작이니까 n 이퀄 0에서 xn의 fxn 마이너스 0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긴 x0 마이너스 x1, 그러니까 xn 마이너스 xn 플러스 1, 0 플러스 1이 1이니까. 자, 그래서 f 프라임 xn은 xn 마이너스 xn 플러스 1 분의 fxn 마이너스 0, 그러니까 이거 분의 이거 한 겁니다. 그게 기울기예요. 그 기울기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xn을 주고서 시작한 거니까 xn 플러스 1을 구할 수가 있죠. x0에서 시작해서 xn1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xn 플러스 1을 구하려니까 일단 이걸 올려주고 이걸 서로 바꿔요. 위치를. 그러니까 그리고 xn 플러스 1이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이쪽으로 옮기고 이걸 서로 바꾸겠죠, 위치를. 그래서 xn 플러스 1은 xn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f 프라임 xn분의 fx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fxn 알고 f 프라임 xn 알면 xn 플러스 1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xn에서. x0를 주면 x0에서 fx0하고 f 프라임 x0를 알면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할 수 있죠. 이 식을 알면 당연히 f 프라임을 계산할 수가 있죠. 모르더라도 누메리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구해서 x1을 구했어요. 그럼 x1을 아니까 여기서 또 x2를 구할 수 있죠. 또 x2에서 x3 하다 보면은 이것이 움직이지 않는 점이 있을 거예요. 변하지 않는 점. 거기가 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x0에서 x1 구하고 x1에서 x2 구하고 x2에서 x3 구하고 해서 그래서 루트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가까이 액큐러시를 가지고 계속해서 접근해서 원하는 액큐러시가 정확도가 구해질 때까지 근사식으로 가지만은 사실 참값을 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어요. 그러면 예제를 한번 해볼 텐데 우리가 간단한 예제가 있습니다. NOCL이라고 하는 기체인데 이게 1ATM으로 용기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분해 반응을 하겠죠. ENOCL이 ENO하고 Cl2를 이렇게 분해 반응을 합니다. 그랬을 때 파이널 프레셔 구하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가 그 온도에서 2.18로 주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푸나요? 일단 평형 문제니까 이렇게 평형 관계식이 나오고 처음에 1ATM이었고 없었고 없었죠. 근데 이퀄리브리엄 되니까 이게 x만큼 진행이 되면 EX가 생기고 X가 생기죠. 그리고 마이너스 EX 됐죠. 그럼 토탈 프레셔는 1 마이너스 EX 플러스 EX 플러스 x니까 결국은 1 플러스 x가 되겠네요. 그럼 x값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x값 구해주니까 평형상수 일단 써야 되고 평형상수는 PNOCl 제곱분의 PNO 제곱 PCl 제곱 2 제곱이죠. PCl2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평형일 때 1-EX의 제곱분의 2x의 제곱 곱하기 x 이퀄 2.18 평형상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구해야 되면 2.18 곱하기 1-EX의 제곱에 하고 다음에 이 4x의 3승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 준 게 4x의 3승 마이너스 8.72x의 제곱 플러스 8.72x 마이너스 2.18 이퀄 0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식에서 x를 구해주면 이 x값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f 프라임 이게 함수니까 f 프라임 x 구할 수 있죠. 그냥 12x의 제곱 마이너스 8.72 곱하기 2x 그 다음에 8.72 다음은 없죠. 플러스 그래서 이제 그게 되고 거기에 x 값을 집어넣는데 x를 여기서 하나 보통 임의로 정해요. 그래 다음에 이제 f 프라임 x 구하고 f x 구하고 해서 그 다음 값을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0.25로 정했습니다. 사실 이걸 구하는 방법은 x가 거의 굉장히 작다고 반응이 잘 안 된다고 가정하면 이걸 0으로 놓고
하면 1의 제곱이니까 됐죠. 그래서 이걸 4x의 3승에서 4로 나눠준 다음에 세제곱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한 0.16 정도 나올 거예요. 굉장히 작아요. 근데 뭐 거기서 출발해도 됩니다. 근데 대충 우리가 이게 반응이 그래도 좀 많이 간다고 생각해서 x를 0.25 정도로 시작을 해봐요. 그래서 0.2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825 곱하기 10 마이너스 1승. 이거 도함수 아까 구했었죠? 12x의 제곱 그거. 그래서 그랬더니 5.11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 거는 어떻게 x n 플러스 x0가 이거니까 x1은 아까 구한 대로 x0 마이너스 f분의 fx 프라임 이렇게 됐었죠. 자, 그래서 그거 구한 게 0.334입니다. 0.334에서 x1에서 또 fx하고 fx 프라임, f 프라임 x 구하니까 이렇게 나오고 x2 구했죠. 0.356 나왔어요. 0.356에서 fx 구하고 fx 프라임 구해서 했더니 0.356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가봐도 이 값이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x가 0.356으로 정했고, x가 0.356이니까 아까 전체 압력은 1 플러스 x였죠. 여기 다 더해주니까. 그래서 1.356 atm이 전체 압력이다. 이렇게 구했는데, 물론 요거를 푸는 방법은 뭐 잘 풀면 되겠죠, 이것도. 근데 이렇게 해서 3스텝 만에 1, 2, 3에서 답을 구했는데, 뉴턴 랩슨 메소드에서 뉴턴 랩슨 메소드를 우리가 이렇게 태블레이션을 해갖고 fx 구하고 f'x 구하고 다음 거 구하고 다음 거 구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번에 우리가 루트 구하는 거 있었어요. 파이썬 강좌 그건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파이 쓰는 거였죠. 심파이에서 심파이 모듈을 임포트하고 x 심볼 디파인 한 다음에 g를 구하는데 솔브하라고 하고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4x의 3승 이렇게 구하죠. 4x의 3승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8.72 x의 제곱 플러스 8.72 x 마이너스 2.18 하고 x에 대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 근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근 3개를 주셨을 때 아마 실근 나온 게 0.356이 딱 찍힐 거예요. 아무튼 이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권유하는 파이썬 써서 하는 방법이고, 그렇지만 이제 그까 같은 루튼 랩슨 메소드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작동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알고 이제 뭐랄까 좀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작업을 이제 공부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에 대해서 이 정도 알아봤고, 이제 numerical integration 이제 두 번째 토픽인데, 학생들이 이제 데이터를 막 이렇게 뭐랄까 굉장히 복잡한 스펙트럼 같은 게 나와요. 그러면 스펙트럼의 면적을 하면 그 인텐시티가 그 뭐 컨센트레이션에 비례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인테그레이션 해야 되는데 그 뭐 이렇게 스펙트럼 나온 걸 하기가 어렵죠. 그럼 이제 디지타이즈 한다는 건 x축에 대해서 y값을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메리컬한 곡선이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누메리컬하게 인테그레이션 하는 방법이 있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농담 삼아서 아니 진짜미 실제로 그렇게 돼요. 야, 그 종이를 그 복사를 한 다음에 오려라 가위로 그래서 질량을 재고 무게를 달고 질량을 재고 그다음에 유니트 정사각형 하나를 오려서 유니트 1/1이죠. 달고 해서 그 B를 구하면 그 바로 면적이 나오는 거죠. 이제 종이가 상당히 균일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면적을 구할 수 있는데 뭐 그거는 조금 그렇게 수학적이지 않은 것 같고, 좀 수학적으로 좀 세마이 애널리티컬하게 하려면 뉴메리컬 인테그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는 이제 트라피조이덜 메소드, 트라피조이덜 애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하는데, 뭐죠? 트라피조이드가 사다리꼴 근사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I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슨 메소드, 심슨 룰을 사용하는 것 I2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쿼드라틱 펑션을 사용해서 하는 거고요. 이건 직선, 이거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것의 면적을 구해서 쭉 더해가는 걸 트라피조이덜 메소드라고 그러고, 이것을 이제 2차 곡선을 여기다 피팅을 해서 그걸 구하는 걸 심슨 룰이라고 하는데, 뭐가 좀 더 정확하겠어요? 심슨 룰이 좀 아무래도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UJ 플러스 1, UJ 플러스 2, UJ 플러스 하면서 쭉까지 하는데 그 한 섹션만 하는 겁니다. 그 H가 상당히 작은 거예요. 그 한 섹션에 대해서 이 곡선이 있을 때 그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 면적을 여기 UJ에서부터 UJ 플러스 1까지 면적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실제 면적은 이제 이거에 해당이 너무 이상하게 그려진데 이거에 해당이 되겠죠. 이거에 이 아래 민적에 대해서 어떻게 구하겠느냐 하는 건데 그것을 이렇게 트라피조이달로 해서 트라피조이드 방법으로 이걸로 근사화법을 해서 해 나간다는 거죠. 많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하는 방법으로 일단 트라피조이드 어프록시메이션을 먼저 우리가 해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일단 IN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 일단 H에 대해서 U0, 여기 제로라고 할게요. U0 만큼 이 사각형이 면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삼각형 면적이잖아요, 사실은. 이거 지금 요 h 곱하기 u0가 u0라고 그래요. 시작하는 점이니까 h 곱하기 u0가 이게 사각형이에요. 그럼 삼각형은 어떻게 구해요? 삼각형은 u1 fu1 그죠? 마이너스 fu0 그럼 이 길이가 되겠죠. 이 길이를 가지고 이 길이가 되죠. 그 다음에 h를 곱하면 뭐겠어요? 이 면적, 이 직사각형 면적 나오죠. 반. 그러니까 이 삼각형 면적.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 구간은 이 직사각형하고 이 삼각형 면적입니다. 그것이 hfu 플러스 2분의 1 h바 h u1 마이너스 u0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U0에 대해서 U1까지 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U1에 대해서 U2까지 있으면 이것이 그 다음 직사각형하고 삼각형하고 그 다음 직사각형하고 삼각형하고 해서 마지막에서 하나 적은 거서 계산해서 UN-1 그쵸? UN까지 가야 되는데 UN-1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을 하면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직사각형 곱하기 더하기 그 삼각형 으로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거를 우리가 쭉 놓고서 이거 좀 지우고요. 놓고서 쭉 보니까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겠어요? 2분의 1 h의 uf0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h의 uf0에서 마이너스 2분의 h의 uf0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2분의 1 h의 uf0 돼요. 그럼 uf1은 2분의 1 uf1이 있었네요. 그렇죠? 다음에 h의 uf1이 있었고 뒤에서 마이너스 2분의 h의 uf1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 h의 uf1은 앞뒤에서 캔슬되고 이거 하나 남잖아요. 근데 2분의 1이 앞에 나가 있으니까 두 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u1서부터 un-1까지는 전부 다 두 배가 돼요. 그럼 마지막 un만 한 번이 반만 들어가겠죠. 반이. 그래서 2분의 1 하고 2를 쭉 가고 1 이렇게 끝나는 2분의 h가 붙는 것을 우리가 트래피조이드 룰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에러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에러 있을까요? 다 이거 이 쪼가리 모은 거 이게 다 에러죠. 그 에러가 되는데 그게 a 곱하기 h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a가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이게 지금 2차 도함수를 구했을 때, 세컨드 디리버티브 구했을 때, 그 맥시멈 값이 있겠죠. 그러니까 적분 구간이 A서부터 B까지 가는데, 그 적분 구간에서, 이 함수의, 2차 도함수의 최대치, 그거를 우리가 절대치로 M이라고 그럴 때, 이 에러는 12분의 M 곱하기 B-A 적분 구간 H의 제곱에 이에 근접한다는 거죠. 거의 이거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트래피조이달 방법이고요. 심슨 룰은 아까 이 쿼드라처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2차 함수로 어프록시메이션에서 쓴다는 얘기죠. 그건 EIEN이라고 보통 뭐 그렇게 EN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약간 이렇게 이거 심슨 룰의 이런 거죠.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3분의 h를 쓰고요. FU0 그리고 4FU1 2FU2 4FU3 2FU4 이렇게 해서 3분의 h하고 1, 4, 2, 4, 2 하고 2, 4, 1로 끝납니다. 이렇게 개수가 쭉 가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에러가 A에 어떤 상수가 있고 H의 4승에 비례하는데, 이거는 그 A, B 사이에서의 4차 도함수 값의 최대치의 절대치. 그것이 M이라고 할 때, 180분의 M의 B-AH의 제곱에
정도의 에러가 있다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누메리컬 애널리시스에서 이제 도출해낸 결론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냥 그 정도를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심슨 룰이든 트래피조이드 룰이든 사용해서 적분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제를 한번 해볼 텐데, 이런 거가 있어요. 디바이 시어리라고 해서, 그것은 이제 온도가 굉장히 낮을 때, 까지 접근하면, 0K까지 접근하면 우리가, 거기는 이제 결정을 못하니까, 디바이 어프록시메이션을 쓰거든요. 자, 그래서 CB 값이, CB 값을 이제 구하는, 공식이 이겁니다. 디바이 이퀘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디바이 템퍼러처가 시타 D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각 물질별로 있는데, 이 모노토믹 크리스탈에서는 이제 이게 모노토믹 크리스탈은 카파인데, 카파에 대해서 할 텐데, 카파는 그 시타 D가 309K입니다. 이건 물질마다 카파 구리는 이래요. 자, 그리고 일단 우리가 103K까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공식이 9 곱하기 R은 이제 8.314 줄 per mol K 그걸 쓰겠죠. 뭐 다른 값도 쓸 수 하여간 그 기체상수는 이제 여기서 줄 단위로니까 그걸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시타 D분의 T의 3승, T 3승 룰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인테그랄 0부터 T분의 시타 D까지 하는데, 그 X가 뭐냐면 배려율이 2의 X승 마이너스 1의 제곱, X의 4승 2X. 이거 적분하는 거거든요. 이게 적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적분하는 거를 뉴메리컬하게 여기서는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방법에서 일단 적분할 텐데, 이게 이제 이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309K고, T가 103이니까 딱 3이죠. 뭐 그렇게 이제 정한 겁니다. 그래서 I는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그 다음 2의 X 마이너스 1승의 제곱, X의 4승 2X를 적분하는 거예요. 자, 이 적분을 지금 뉴메리컬하게 하는데, 그 N을 어디서부터 0서부터 3까지예요. 구간이. 그래서 10등분해서 하는 거, 100등분해서 하는 거, 1000등분해서 하는 걸 했습니다. 그러면 10등분을 해서 하니까 3을 10로 나누니까 0.3이 구간이 되겠죠. 100등분하면 0.03, 1000등분하면 0.003이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트라피조이달 메소드를 쓴 거하고 심슨 룰 쓴 거를 이제 누메리컬하게 계산을 했어요. 아까 그 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게 수식이니까 요 식에다가 그 U1, U2, U3 이걸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했으면 0.03, 0.3, 0.6, 0.9, 1.2, 1.5, 1.8, 2.1, 2.4, 2.7, 3.0까지 해서 계산했겠죠. 10번 계산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이제 더해서 계산했더니 5.9725 나오고요. 심슨 룰스 쓰니 5.9648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100등분 했었더니 5.9649 나오고요. 이건 5.9648 똑같으네요. 나왔어요. 1000번 했더니 0.003 등분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5.9648 나왔고요. 이것도 5.9648. 그러니까 심슨 룰은 10번만 계산해도 수렴하는 값을 준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간 값은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대조해서 보여준 건 심슨 룰이 굉장히 정확하다 하는 거죠. 약간 좀 어리스메틱이 개수 자체가 1, 2, 4, 2, 4, 2, 4, 2, 4, 1 이렇게 2, 1, 4, 2 이렇게 되긴 하지만 좀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5.9648이 이 값으로 구해졌으니까 적분 값이니까 이거 다 하면 9 곱하기 8.314 줄퍼몰 K 하고 300구분의 103K의 3승 103의 3승하고 5.9648 하니까 16.5 줄퍼몰 K로 이거 카파의 그 CB 값을 103K에서 CB 값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 서밍 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수렴하는 시리즈가 있었어요. U1, U2, U3 이렇게 가는 거. 그걸 전체 썸을 하면 우리가 인피니티까지 썸하면 S라는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얘기죠. 컨버전트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라지 N까지만 서밍을 한 부분합, 그걸 the nth partial sum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SN은 어디까지? n equal 1에서부터 대문자 n까지, 캐피탈 N까지 서밍입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remainder, 나머지가 얼마냐? 그러니까 에러죠. 여기까지만 썸을, 물론 infinite sum을 다 하면 좋은데 계산상 적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게 할 때
할 테니까 그것이 얼마냐까지 했더니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그걸 리메인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rn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건 rn 플러스, 그러니까 n 이퀄 n 플러스 1서부터 무한대까지 서밍한 거죠. 그것이 이 적분보다 크대요. 이게 인테그랄 바운드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 이유를 보면은 이렇게, 자, 벌써 u1까지 서밍했어요. 2까지 서밍했어요. 3까지 서밍했어요. 4까지, 아니, 뭐, 3까지, 2까지만 해보죠. 여기까지 서밍하고, rn은 3서부터 더하는 거죠. n 플러스 1서부터 더하는 거니까. 그건 2값 더하기 2값 더하기 2값 더하기 2값이죠. 근데 그거는 이 fx 곡선 밑에 있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값보다, 작죠. 그렇죠? 인테그랄 한 것보다 이 리메인더가 큰 겁니다. 그래서 인테그랄이 이것의 어퍼 바운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러가 그러니까 저기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아요. rn이 2에서 스탑을 했어요. 제가 펜을 갖고 와서 설명을 2에서 스탑을 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실제로 여기 보가 잘못되었고 제가 지금 잠깐 착각을 해서 설명을 잘못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퍼 바운드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만 서밍을 했어요. 그럼 에러는 3항서부터 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 썸이 되겠죠. 다 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퍼 바운드가, 색깔을 좀 바꿔서, 어퍼 바운드가 그 인테그랄 값보다 작겠죠. 인테그랄 값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인테그랄 값을 계산해주면 그것이 이렇게 부분합을 했을 때 그 리메인더 에러의 어퍼 바운드, 에러가 그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걸 정리를 하셨고, 요거 제가 고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산가를 보니까 좀 바뀌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했고, 요것도 예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이 n제곱분의 1짜리 썸이 있어요. 이거 수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4 decimal place까지, 소수점이야 4자리까지 계산을 하고, 부분합을, 그리고 에러를 소수점 4자리 0.0001 이하가 되게끔 이거의 썸을 계산해봐라, 이런 뜻이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게, 일단 그 인테그랄 바운드가 그렇죠. 이게 이제 이쪽으로 돼 있어야 돼요. 이 함수에 대해서 x제곱분의 1에서 이걸 하는데, 이거 이제 계산하면 얼마로 나옵니까? n분의 1이거든요. n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처럼 2에서 끊었으면 n에서 끄니까 2분의 1이 에러가 바운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n이 지금 이런 경우에 500, 1000, 3000, 5000, 만 이렇게 합니다. 그럼 SN이 부분합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고요. R는 이제 여기서 계산한 겁니다. 인테그랄 바운드가 R는 지금 이제 R는 사실은 R는 왜 그러냐면, R는 R는 이거잖아요. 사실은 이거예요. 인테그랄 바운드가 아니라 R는 이제 이퀄이 아니거든요. 이거예요. 이거는 실제 값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의 클로스드 폼이 6분의 파이 스퀘어예요. 그게 1.64493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본 부분합과 이거의 차이가 Rn입니다. 인테그랄 바운드는 거기서 50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인테그랄 해준 값이 0.002란 뜻이고, 이거는 리메인더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다음에 이 값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500에서 500텀, 1000텀, 3000텀, 5000텀, 만텀까지 계산했을 때 만텀 가니까 그래도 가까이 가요. 근데 그래도 리메인더가 0.0001. 그러니까 소수점 4자리에 1까지 계산해라. 리메인더가 이렇게까지 계산하라. 여기까지 계산한 거예요. 만텀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테그랄 바운드도 여기서 이제 일치를 하죠.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느리게, 아주 슬로우하게 컨버지 하는 거예요. 만텀까지 계산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테그랄 바운드가 뭔지, 시리즈 썸이 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저거는 부호가 계속 n제곱분의 1이니까 같이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적어지는데, 얼터네이팅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1에 n승 붙어갖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이게 계속해서 작아진다. 절대치는 계속 작아지니까, 이거는 최선도 그 다음 텀,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까 그 다음 텀의 절대치보다 이게 바운드가
그 리메인더가 작은 거죠. 그 다음 텀이 바운드가 되는 겁니다. 그 맥시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썸은 s가 마이너스 1의 n승 un 되는 거에 대한 부분합이 있을 때, n까지 했을 때, 그 부분합과의 차이 리메인더는 그 n 플러스 1텀의 절대치보다 작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는 건 2의 마이너스 x승 하는데, 이 마이너스 x승이 n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x의 n승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꼴이냐면 n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x의 n승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한까지 리메인더를 계산할 때는 n까지 했으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x의 n 마이너스 1승을 해서 그 절대치가 그 값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3일 때를 일단 했어요. x가 3일 때라고 하는 뜻은 여기 2의 마이너스 x승이 마이너스 3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2의 마이너스 3승은 우리가 이제 계산기 갖고 계산하면 이거 나오죠. 이 값인데 그 부분합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 n 이퀄 9일 때, 11일 때, 13일 때, 15일 때, 17일때까지 했어요. 그때니까 왜냐하면 이제 거기까지 가야 이제 그 저기 플러스 항이 다음 항이 플러스 항이 될 테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치 구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아무 상관은 없는데 절대치 구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거 때 이게 0.049인데 9항까지 0.37까지밖에 안 나오죠. 그 0.049가 나오려면 최소한도 13항까지는 해야 돼요. 그래서 리메인더를 계산하니까 이거 빼준 값인데 이게 그래도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 되겠고, 뭐 인테그랄 바운드로 계산하면 이거의 인테그랄 바운드 인테그랄 해서 계산해 주면 되긴데요. 자, 그래서 인테그랄 바운드로 계산한 건 이렇게 되는데 0.016, 0.01 해서 그 n값을 집어넣어서 이제 그 계산을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했을 때 약간 이게 보통 17항 정도까지 가면 이제 10만 10승 이하로 구해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시리즈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항까지 해주면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렉처 시리즈 끈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에 이제 리니어 알지브레이크 이퀘이션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면 이제 마지막 섹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 by n 시스템이에요. 리니어 이퀘이션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퀘이션이 몇 개? n개 있다는 거죠. n개. 그 다음에 여기 그 미지수도 n개 있다는 거죠. 그래서 n by n 시스템인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a1은 x1, a12, x2 해서 a1n, xn 하고 밑으로 가면 a1n, x1, an2, x2 해서 ann, xn 해서 h1에서 h1에서 hn까지 되는 거라서 이거를 우리가 코에피션트 a11, a12, a13, a21, a22, a23, a1n, an2, an1, an2, ann 해서 하는 거 그 코에피션트 매트릭스 a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x1, x2, x3 해서 내려가는 x1, x2, x3, xn까지 가는 것 unknown 해서 벡터 x라고 그러고, 이 코에피션트,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h1에서 h까지 가는 것도 벡터예요. 그런데 이게 0벡터이면 우리가 이 이퀘이션을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고 그러고 0이 아니면 non homogeneous 이퀘이션이라고 한다 하는 거 우리가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했었죠. 자,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했고 이제 이게 이퀘이션인데, 이걸 우리가 ax equal h로 보통 표시를 해요. 이거를. 그러면은 이거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 곱하기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는 벡터죠. 그럼 여기서 a의 인버스를 곱해서 양쪽에 곱해주면 이쪽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니까 그냥 x가 나올 것이고, 반대쪽에는 a 인버스를 h에다 곱한, 그러니까 a 인버스를 구하면 바로 이 식을 푼 게 된 거가 되죠. 바로 이제. 그런데 이제 a 인버스 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뭐 다이고널라이즈 해두고 뭐 이렇게 코에피션트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뉴메리컬하게 하면 매트릭스 저기 알지브라 하면 금방 할 수 있는데, 그보다 좀 좋은 방법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방법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다음에 할 거는 이제 그런데 이런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 풀 적에 만약에 호모지니어스 할 경우에 우리가 전에 다룬 게 non-trivial 솔루션이 있으려면 뭐 해야 한다 그랬어요. non-trivial 솔루션이 시큘러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런 경우 일반적인 리니어 알지브레이크 이퀘이션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보통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가 되면 두 개의 이퀘이션 EX1 플러스 X2 이퀄 0, X1 마이너스 3X2 이퀄 마이너스 2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이퀘이션이 있을 때 이렇게 크로스 한 번만 하면, 그렇죠, 이건
유니크한 솔루션이 있어요. x1, x2 하는 거. 그런데 이렇게 패러럴 하면 이건 no 솔루션이죠. 솔루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건 유니크 솔루션이 있다 그러고 이거는 inconsistent 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inconsistent 하다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겹쳐버려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x1 3 x2 equal 마이너스 2고 2배를 해줬어요. 2배 x1 마이너스 6배 x2 equal 마이너스 5. 이건 같은 이퀘이션이잖아요. 그렇죠? 항등식이니까. 이게 겹치는 거예요. 두 개의 이퀘이션이. 이럴 때는 infinitely many, infinite number of solution이에요. 이런 것은 no solution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것도 no solution인데 이런 경우를 inconsistent solution이라고 그러고 이건 infinite number of solution이라고 하고 이것 때는 unique solution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조금 따져가면서 linear equation solver를 작동을 시킵니다. 근데 사실 linear equation solver가 이런 걸 체킹을 해줘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된다라고 딱 끝나버리죠. 그런 걸 이렇게 sanity checking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혹시 코드를 짜게 되면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에러가 나는 경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해두는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코드를 짤 때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지만 커멘트를 반드시 해야 된다. 주석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 자, 그래서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제가 하나 있고요. 뭐 EX1 이게 이제 X1, X2, X3가 있고 이퀘이션이 3개가 있는데 non homogeneous 하고 이게 이제 시큘러 디터미넌트 쳐보면은 뭐 세큘러 디터미넌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거 non homogeneous나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X1, X2, X3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coefficient 매트릭스가 2, 1, 1 아니면서요. 2, 1, 3, 2, minus 2, minus 1, minus 2, 4, 1 해서 이렇게 coefficient 매트릭스가 있고 여기 이제 coefficient 매트릭스 그러니까 constant 매트릭스 H가 4, 1, 1, 4, 1, 1이 있고 그래서 이 둘을 그냥 합쳐서 써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augmented matrix라고 해요. augmented matrix를 일단 만들면 여기에다가 이 아규멘트 매트릭스, 그러니까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방법이 그런 겁니다. 이렇게 아규멘트 매트릭스에다가 오퍼레이션을 해요.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냐면 이렇게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해요.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로우 바이 로, 행 바이 행 조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이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이냐면 그 같은 이퀴블런트 매트릭스가 되도록,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바뀌지 않도록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어떤 로우에다가 뭐 첫 번째 로우든 두 번째 로우든 세 번째 로우든 어떤 컨스탄트 값을 곱해도 이퀴블런트 해요. 왜? 사실 이게 이퀄 제로 타입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이쪽으로 이항을 해서 된 거니까 다 곱해줘도 어떤 숫자 1 곱해도 항등식 변화가 안 되죠. 0에다 뭘 곱해야 0이니까. 그래서 넌제로 값을 컨스탄트를 어떤 로에다 곱한다는 이퀘이션에다 곱한다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도 이퀴블런트한 이퀘이션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두 개를 바꿔도, 어느 두 로우를 바꿔도 1로하고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하고 바꾸든 첫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 어느 두 개를 바꿔도 이퀴블런트해요. 뭐 방정식 여기다 쓰나 두 번째 쓰나 그 상관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로우를 상수를 곱해요. 그 다음에 다른 로우에다 더해줘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 어떤 로우를 어떤 다른 로우에다가 상수를 곱해서 그 로우에 더해서 놔도 이퀴블런트한 이퀘이션이 성립이 된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조작을 해서 이퀴블런트한 걸 다 만족시키면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근데 바꿀 때 어떤 거를 목표로 하냐면 우리가 로우 에켈런 폼을 만들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로우 에켈런 폼. 로우 에켈런 폼이 어떤 거냐면 여기 0, 여기 0, 여기 0. 다시 말해서 코에피션트 매트릭스에 다이애고널을 놔두고 다이애고널 밑에 거를 다 0으로 만들게끔 하는 걸 우리가 로우 에켈런 폼이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0, 이것도 0, 이것도 0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고 또 이제 레이저 포인트로 갈 거라서. 그래서 여기다가 하려면 여기 0으로 만들고 싶어요. 제일 먼저 여기 0으로 만들고, 그렇죠? 다음에 이거 0으로 만들고, 이거 0으로 만들고, 아니죠. 이건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다이애고널이니까 이거 0으로 만들고, 이거 0으로 만들고, 이거 0으로 만들고, 그럼 로우 에켈런 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려야 되니까 첫 번째 열을 두 번째 열에서 첫 번째 열을 빼줘 버려요.
그러면 2에서 2 빼니까 0이죠. 0이 나왔네요. 그럼 마이너스 2에서 1 빼니까 마이너스 3 됐고, 마이너스에 3 빼니까 마이너스 4 됐고, 여기 1이었는데 4 빼니까 마이너스 3 됐어요. 이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열을, 첫 번째 열을 마지막 열에 더해줘요. 그럼 2 플러스 마이너스 2 하니까 0 됐죠. 0 나왔네요. 그럼 2를 4에다 더하니까 5 됐고, 3을 1에다 더하니까 4 됐고, 4를 1에다 더하니까 5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0, 0이 됐습니다. 요거만 없애주면 돼요. 이거 없앨 때는 두 번째를 갖고 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에다 뭐 해서 더하면 여기 뭐가 생기니까. 이게 0인 거 갖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3분의 5를 곱해서 여기다 더해주면 돼요. 그럼 0에 3분의 5 곱해서 더하니까 0 더하기 0이죠. 3분의 5 해서 더해주니까 3분의 5니까 마이너스 5죠. 5 더하니까 0이 됐죠. 0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3분의 5니까 3분의 20, 마이너스 3분의 20 해주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5에서 더하니까 여기 0이 돼버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로우 에켈런 폼이 구해진 겁니다. 로우 에켈런 폼이 구해졌어요. 자,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이거는 2x1 플러스 x2 플러스 3x3가 4라 이런 거죠. 이게 코에피션트니까. 자, 이게 이렇게 적혀지는 겁니다. 이거는 0이니까 x1 넣고 마이너스 3x2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3x2 마이너스 4x3가 마이너스 3이다. 이거는 0, 0이니까 없고 마이너스 3분의 8 x3가 0이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x3는 구했나요? 바로 0이죠 뭐. 그 다음에 x3가 0이니까 여기서 x2는 그냥 1이죠. 그럼 x3 0이고 x2가 1이니까 이쪽으로 1 넘겨주면 3이 됐고 x1은 2분의 3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x벡터를 2분의 3, 1, 0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에피션트 매트릭스와 호모지니어스 코에피션트 매트릭스와 컨스턴트 매트릭스를 아규멘티드 매트릭스로 만들고 여기서 이것을 로우 에켈런 폼으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바로 이거는 만약에 x3는 여기 값이 있었으면 마이너스 3분의 8분의 그거 해갖고 이렇게 답이 나오고 차례로 x3, x2, x1을 구해내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 이 코에피션트 정해주고 이 콘스탄트 정해주고 부르면 그냥 답을 쫙 써주게 되는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가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23장 강의를 마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널드 맥커리 교과서 The Mathematics for Physical Chemistry 책을 마쳤습니다. 참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이 코비드-19 때문에 강의를 할 수가 없어서 대면 강의를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제작을 시작을 했는데 참 매주 한 주 한 주 해가면서 참 숨가쁘게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는 이것을 파이썬을 가지고 여기서 있는 문제들을 그러니까 교과서에선 이론을 좀 다지고 실력이 있으면 그것을 좀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파이썬을 가지고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해서 처음에 렉처를 시작했는데 매주 16주 동안 이제 나가다 보니까 강의 렉처하고 파이썬 렉처하고 둘 다 만들기엔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좀 파이썬 렉처를 좀 나중으로 미뤄놨는데 교과서에 보면 CAS, Computer Aided System으로 풀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강의를 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유튜브 강좌로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학기 끝났다고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 이 과목은 여러분들 특히 화학과 학생들은 물리화학을 중심적으로 배워가면서 뭐 양자화학도 배우고 통계역학도 배우고 또 다른 것들도 할 적에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매스매틱스 수학이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서 사용하는 수학들을 정리해서 좀 추출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교과서에서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길을 쭉 따라왔고, 그러니까 강좌도 있고 또 그동안 저희가 PPT 자료를 이제 강의 자료도 나눠드렸고 또 이제 파이썬 예제도 계속해서 다룰 거고 하니까 계속해서 공부해 가면서 한 학기 동안 좀 등한히 공부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쭉 다 차곡차곡 쌓아서 확실하게 실력 다지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